아버지의 기일에 나는 가족의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그들은 업무 행사라며 나를 배제했지만 그날 밤 나는 그들의 거짓을 목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비밀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진실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탐욕을 피로 물들일 때까지 파헤치겠다. 나는 김민준,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삶은 가족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려는 나의 작은 반항이었다. 아버지는 5해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산산이 흩어졌다. 어머니는 재벌가의 상속싸움에 휘말려 정신이 나간 듯했고 형민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가족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동생 지은은 여전히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아버지의 기일은 매년 10월 15일 가을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치는 그날이었다. 작년까지는 우리 셋이 어머니의 작은 집에서 조촐하게 모여 추모했다. 소박한 상차림,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게 우리의 전부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전날 밤 형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아, 올해 기일은 업무 행사로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어머니도 피곤하시대. 다음에 보자. 그 메시지를 읽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업무 행사. 형의 회사, 삼성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나에게 업무 행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 턱이 없었다. 형은 이미 SK그룹의 중간 관리자였다. 그들의 세계는 나 같은 하찮은 존재와는 달랐다. 그래도 나는 믿고 싶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 다음 날 오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묘소에 꽃을 놓으러 갔다. 국립현충원 근처의 작은 묘지, 아버지의 무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다. 홀로 앉아 추모하다 보니 해가 저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형의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오늘 어머니 생신 파티 끝났어. 재미있었어. 생신. 아버지의 기일과 같은 날. 나는 멍해졌다. 어머니의 생신은 10월 15일, 아버지의 기일과 겹쳤다. 매년 우리는 그날을 이중 추모의 날로 불렀다. 그런데 왜? 나는 택시를 잡아 강남으로 향했다. 형의 사무실 근처, 그들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으로. 택시에서 내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 서울의 전형적인 습기 찬 그 비였다. 레스토랑 창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유리창 너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는 화사한 한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고 형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채 손님들과 잔을 부딪혔다. 지은은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소리쳤다. 엄마, 이 사진 인스타에 올려요. 그리고 손님들 사이에 낯선 얼굴들. 재벌가의 상속자들, 형의 상사들. 업무 행사라더니 이게 업무 행사인가?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 앞에서 멈춘 나는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벽을 뚫고 나오는 듯했다. 배신의 첫 번째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도록 형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가족의 소중한 날, 어머니 생신 축하, 캡션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와, 정말 화목하시네요. 민준 씨는 안 보이네? 바쁜가 봐요. 나는 손이 떨렸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의 기일을 잊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제 왜 안 불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며. 피곤할까 봐. 그리고 그날은 업무 행사였어.
내 형이 중요한 손님들 데려왔으니까 업무 행사,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엄마.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날부터 내 삶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착한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던 그 불편한 기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형에게만 쏟아붓는 돈을 지으니 형의 편을 드는 태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형의 회사로 출근하며 몰래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형이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이었다. 팸리포레버 123분. 아이러니했다. 그 이메일 속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10억 원 후 그 돈이 형의 회사 투자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증거. 그리고 어머니의 서명.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수, 아니, 범죄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옛 일기를 꺼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 숨겨진 그 일기. 오늘 민호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내가 알았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형의 범죄를 덮으려 했고 그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왔다. 나는 울었다. 아니, 분노했다. 이 배신의 사슬을 끊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형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 블루밍에서 한강이 보이는 그곳. 형은 여전했다. 미소 띤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민준아, 요즘 어때? 회사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아버지 기일에 왜 나 안 불렀어? 형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아, 그거. 미안. 정말 업무가 바빴어. SK 쪽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머니 생신도 겹치고 손님들 데려와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손님들. 재벌가 사람들. 아버지 사진 한 장 없이?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세상이 변했어. 우리는 이제 그 세계에 발을 들여야 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리는 무너질 뻔했어. 그 보험금으로 내가 회사를 살렸어.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나는 물었다. 보험금. 그 돈이 어디 갔어? 형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본 그 차가운 눈빛. 그건 내 알바 아니야? 가족을 믿어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내가 망칠 거야. 그날 나는 확신했다. 형은 나를 적으로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일기 속에 언급된 이름, 박 회장. SK그룹의 고위 간부.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박 회장의 아들, 박준혁. 형의 대학 동기.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 아버지의 회사, 작은 건설업체. 아버지는 박 회장의 부패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었다. 뇌물, 횡령. 아버지는 그 모든 걸 형 대신 짊어졌다. 민호가 실수했다. 내가 대신 할게. 일기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희생. 형은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를 버렸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을 무시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캡처.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동생은 형과 달랐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오빠, 무슨 일?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불안해 보였다. 지은아, 형이 아버지 죽음에 연루됐어. 내가 아는 거 있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그건. 엄마가.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았다. 형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형에게 넘겼다. 지은은 그 비밀을 지키며 나를 멀리하라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다. 오빠를 초대하면 내가 위험해질 거야. 민준이는 약하니까. 나는 웃었다. 약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장애물이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형을 무너뜨리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 깨질 거야.의 그녀는 도망쳤다. 배신의 두 번째 칼날. 그 후 나는 홀로 움직였다. 박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김민준입니다. 아버지의 일로 왔어요. 비서가 나를 막았지만 나는 소리쳤다. 박 회장, 당신 아들이 형을 이용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당신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경비가 나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 소란으로 뉴스가 됐다. 재벌가 비리 의혹, 평범한 남자의 고발. 형의 전화가 왔다.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뭘 아는 척이야? 당장 입 닥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본 형의 공포. 나는 대답했다. 형,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의 복수. 복수는 계획이었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해커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크웹에서 배운 기술로 형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었다. SK그룹의 뇌물장부,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페이지. 형은 박준혁과 함께 공공 프로젝트를 조작했다. 입찰 조작, 세금 탈루. 수백억 원의 돈이 오갔다. 나는 증거를 모아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조선일보, 한겨레. 제목은 재벌의 그림자, 한 가족의 비극. 기사가 터지자 형의 세계가 흔들렸다. 주식 하락, 감사조사,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왜 이러니? 내 형이 망하면 우리 다 죽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형 때문에.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형은 반격했다. 나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횡령 의혹으로 경찰이 집에 왔다. 가짜 증거였다. 형의 돈으로 만든 변호사와 경찰의 유착. 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뒷골목, 모텔에서 지냈다. 지은이 찾아왔다. 오빠, 그만해. 형이 자살할 것 같아. 자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형의 약점. 어렸을 때 형은 약했다.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 울던 그 아이. 하지만 이제 그는 괴물이었다. 지은아, 내가 형을 구해. 진실을 말해. 지은은 울었다. 엄마가 약을 바꿨어. 아버지의 심장약을 형의 빚을 갚기 위해. 충격. 어머니의 손, 그녀가 범인이었다. 형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의 약을 조작했다. 살인. 나는 지은을 안고 말했다. 함께하자. 어머니를. 하지만 지은은 도망쳤다. 다시 배신. 나는 박준혁을 노렸다. 그의 클럽에서 기다렸다. 박준혁 씨, 당신 아버지의 비리를 풀었어. 그는 웃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형이 날 배신한 거지. 트위스트. 형이 박준혁을 팔아넘겼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민준아, 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랬어. 내가 이해 못할 세계야.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 대화가 증거. 하지만 박준혁의 경호원들이 나를 때렸다. 병원에서 깨어난 나는 더 강해졌다. 복수의 불꽃.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경찰. 형은 체포됐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쇼크. 지은은 나를 피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형을 마주쳤다.
민준아. 미안해. 그의 눈물. 진심인가? 나는 흔들렸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혈육.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나는 말했다. 형, 내가 한 짓은 용서 안 돼. 재판은 치열했다. 형의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이 남자는 정신 이상자야. 가족을 파괴한 광인 언론은 나를 복수귀라 불렀다. SNS에서 논쟁이 일었다. 가족을 배신한 놈 vs. 정의의 사도. 나는 닭당이 됐다. 하지만 그게 나의 계획이었다. 모두의 시선을 끌어 더 깊은 비밀을 드러내기. 어머니가 깨어났다. 병실에서 만난 그녀는 나를 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형을 너무 사랑했어. 그녀의 고백. 약 조작, 보험금 세탁. 모든 게 그녀의 손바버지를 죽인 건 나야? 형을 구하기 위해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안 했어?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어머니의 눈물. 넌 약하니까. 내가 버틸 수 없어. 또 그 말.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도 가족이야. 그날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증언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했다. 지은이 돌아왔다. 오빠, 엄마가 죽을 것 같아. 그녀의 손에 칼, 아니, 자해의 상처. 나도 책임져야 해. 나는 그녀를 막았다. 지은아, 이제 끝내자. 함께.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오빠, 형이 나랑의 충격. 형과 지은의 관계. 금기된 사랑. 그 비밀이 모든 배신의 뿌리였다. 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은을 보호하며 어머니를 설득했다. 나는 무너졌다. 이 가족은 이미 썩어 있었다. 복수의 대가. 최후의 재판. 법정은 10,000원. 형은 유죄, 어머니는 공모.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의 증언. 모두 제 탓입니다. 형 오빠를 유혹한 건 저예요. 아버지의 죽음도. 제가 약을 바꿨어요. 거짓. 그녀의 희생. 형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연극. 나는 소리쳤다. 지은아, 왜? 판사는 충격받았다. 재심. 하지만 진실은 묻혔다. 형은 감형, 어머니는 집행유예. 나는 자유지만 홀로. 가족은 나를 버렸다. 넌 우리를 파괴했어. 형의 마지막 말.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집 바다를 보며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민준아, 가족을 사랑해. 하지만 진실을 직시해.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모두 잃었다. 수년 후, 나는 변호사가 됐다.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는다. 형은 감옥에서 나와 회사를 잃었다. 지은은 결혼, 어머니는 요양원. 그들은 행복할까? 나는 모른다. 복수는 회색빛. 누가 옳았을까? 독자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비를 본다. 창밖 가족의 웃음. 그리고 내 맹세. 영원히.